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구려를 저는 고구리라고, 고려는 고리라고, 코리아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빛날려 할 때는 아름다웠다 때는 벼라고 얘기하고, 곡편버섯 나라 이름 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아버지 이름 나라 이름을 잘 못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도 쓰고 책으로 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저는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고구리만 연구하고 만주에서 고구려성을 130개를 찾았습니다. 내가 직접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로에서는 길을 잊어버려도 만주에서는 길을 안 잊어버린다 할 만큼 확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옛날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면 일본이 박은 새말뚝 박고 다닌다고 뽑아다니는 교수 있다고 미친 교수 있었죠? 그 사람이 나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자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의 이 주의를 좀 모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제가 35년 동안 연구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군조선, 그 다음에 고구리, 부여, 그리고 발해, 이거 전부 이제 중국 역사가 됐어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신 분들 저 아실 겁니다. 동북공정 할 때요, 저는 아침낮 저녁 이 방송 저 방송 진짜 정신을 피했어요. 그때는 내가 저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했었어요. 그때는 뭐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막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다 들고 일어났었는데, 지금 30몇 년 뒤에 사실상 우리는 졌다. 그래서 동북공정 백서를 국가가 낸 게 아니라 제 개인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뺏겼어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우리 김태환 그 본부장이 강의해달라는 때, 저는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꼭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시간이 제가 2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1시간 넘어가지고 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기대를 거는 게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몇 분 왔고 전공자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제가 기대를 걸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따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한테 네가 시진핑이다 생각하고 질문하세요.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나는 중국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발권 하나 써본 것을 알면서 온 전신이 암이 들어서 죽어가지고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저는 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은 딱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푸틴이 뭐라고 하냐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의 중요한 일부다. 동부 우크라이나가 고대 러시아 영토다. 결국 전쟁의 원인은 뭡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 우리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쭉 넘겨주세요. 앞다운으로 한 번씩 쭉 넘어갑니다. 앞다운. 하나씩 하시지 말고 오른쪽에 다운 있죠? 그걸 보면 그냥 하나씩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하고 있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AD 135년에 로마가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전부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하고 유대인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하마스가 차지한 땅 가자지구, 그 다음에 요단강 서안지구만 남아있고, 여기다가 지금 전부 유대인들이 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1917년도에 이랬던 시도가 1948년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 얘기는 뭐냐? 옛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은 우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논리를 중국이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중국이라고 중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 1986년에 북경에 갔을 때는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수교 관계가 되면서 처음으로 중국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거기서 일본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 일본, 월남뿐입니다. 그 청와대 앞에서 아셨어요? 그 얘기? 그중에서 요구한 겁니다. 모두 차이납니다. 그 다음 기타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중국이라고 안 부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화인민공화국인 거지 중국은 가운데 자기 나라고 동이, 서육, 남만, 북쪽 이래서 가운데 자기는 중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삼국지 위초고 다 한자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한자죠? 중국이라는 나라 없었어요.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패권주의와 거기에 전제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을 약해서 아직도 저는 중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대만은 옛날부터 중국 땅이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중국 땅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이유가 주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상서 무공에 섬 오랑캐가 푸릇을 입었다. 그런데 그 섬 오랑캐는 대만이다. 고로 대만은 중국 땅이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에 230년 송건이 1만 병력으로 오랑캐 섬을 개발했다. 그런데 그 오랑캐 섬은 대만이다. 그 다음에 수서 동이전에 610년 수양제가 류구를 원정했다. 류구는 대만이다. 그래서 대만은 우리가 수복을 해야 된다. 처음에 제가 1986년에 중공을 처음 갔어요. 1992년도 외교관계가 되기 6년 전부터 제가 가 있었습니다. 다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통일이라는 말을 막 부르짖고 있었어요. 우리는 남북 통일인데 중국이 뭐 통일할 게 있나 했더니 대만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만 통일 뭘 가지고 대만 통일이라고 하냐? 대만은 원래 상서 50, 삼국, 지수서 통일전에 보면 원래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쪽의 시대구를 보면 초기 타이완, 네덜란드 통치 시기, 반청항쟁기, 청나라 통치 시기, 일본 통치 시기, 그 다음에 중화인민국, 타이완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 그런 역사적인 차이가 대만을 지금 먹겠다는 완전하고 철저한 목적과 그리고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동북공정이 했을 때 2004년도에 싱가포르의 아시아투모로라는 잡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은 과거 대만 영토를 자기 영토라고 우겼고 이제는 고구려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데 억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만이라는 나라는 옛날 장총통이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어요. 5개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잊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차이나 타이완 안 오면 국가대표 참석도 못합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잡지에서는 원치만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고구려 역사도 대만과 같이 될 것이다. 대만이 중국 영토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모두 가볍게 생각했지만 어느 사이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대만 얘기입니다. 지금 고구려사 문제를 가볍게 보면 북한 지역의 독립성 문제도 같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다 웃었어요. 제가 그 당시 이걸 텔레비전에 갔을 때 얘기를 했고 모두 가서 얘기했을 때 다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고구려가 어떻게 중국 역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검증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막아낼 수 있는 논리를 머리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해놓은 것에 비해서. 다음에. 핵보다 무서운 것이 침략 명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핵이 무서운 줄 아는데 핵은 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쓰인 적이 없어요. 근데 역사는 지금 현재도 아까 봤지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다 전쟁이 문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수양제가 황무신랑 배구와 양제에게 말했어요. 고구리는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본디 기자를 봉했던 땅으로 한나라, 신나라가 모두 군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200만 플러스 군량원만 400만, 600만이 쳐들어왔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뭡니까? 옛날 자기 기자가 봉했던 자기 역사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러나 결국은 수나라는 이 침략 때문에 망합니다. 38년 만에 망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38년 역사는 역사가 아니죠. 그러나 망합니다. 당태종이가 고구리를 침략할 때 핑계가 뭐냐? 고구리는 본디 중국의 사군이었다. 한나라의 사군에 들어갔다. 한나라 사군 이전에 뭐였죠? 당군조선이었죠? 이 얘기를 우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쳐들어와서 지배했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가 지배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동의 여러 성은 본래 중국의 군현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따지지 않고 있다. 어찌 고구리만 반드시 내 땅을 차지를 하는가? 여동은 본래 중국의 국토인데 수나라가 4번이나 군사를 출동했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이래서 결국은 도저하고 안에 또 쳐들고. 이게 뭡니까? 옛날에 다 자기 역사였다는 거죠. 지금 독도도요. 누가 먼저 옛날에 거기를 차지했냐? 역사적 싸움입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싸움은 핵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핵을 쓰냐 안 쓰냐 하는 문제는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명분은 어디서 나옵니까? 역사입니다. 다음 1970년 중국의 개방과 통일적 가민이 국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만주는 우리 땅 했기 때문에 동북공정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보다 훨씬 용이 주도하고 깊이 있고 많은 인력과 자원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프로젝트로 진행했다는 것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년 이전에는 백수리가 그러면 중공이란 뭔가? 자기들이 말하는 중국은 뭔가?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중공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현재 그 안에 있는 역사는 중공의 역사다라고 했어요. 그 백수입니다. 그런데 1981년 담기아이가 역사적 강연이라는 걸 했습니다. 동북공정이 제가 전부 영토를 뺏기 위고 역사가 아니라 영토를 뺏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 모두 이해를 안 해요. 인정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데 담기아이는 역사적 강연. 이 역사적 강연을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전체 역사 중에서 한족이 지배했던 역사의 강역은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징기스칸이 했던 원나라도 아니고 청나라, 만주족, 다시 말하면 백두산족입니다. 만주족은. 만주족이 지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중공 땅이 가장 넓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그 민족 이름은 뭡니까? 어디? 한민족이? 한민족이 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럼 이제 한당독의 한이라고 그러겠죠? 그 중에 인정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했는가? 한민족을. 한국이 사만의 한이라는 것 벌써 짚어가지고 논문이 몇 편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자,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은 뭐냐면 청나라의 가장 넓었던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역사와 민족은 바로 중화민족이다. 그래서 중화민족이라는 걸 가져갑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조건이 있었지만 민족은 없었어요. 내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화민족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신천에 한국 사람들이 갔는데 가서 막 한국 춤도 추죠. 막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한국 춤이 탁 나오니까 뭐 우리 거 춤 나왔고 좋아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소위 중화민족에 있는 소수민족의 춤을 추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역사 침탈 3000년 끝났다. 왜냐하면 역사적 강역은 전쟁의 핑계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완전히 마련이 됐다.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문제만 제기한다 그러면 역적이죠,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죠. 독립운동은 뺏긴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뺏기기 전에 막아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역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비참한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그런 심각하고도 신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자, 우선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다음 넘어갔어요. 1952년부터 1955년도까지 초급, 중학, 과본, 중국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양제는 이웃나라 고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리는 이것도 또 얘기를 하겠는데 고려 시대 지금 여러분 알아주시면 고려라고 합니다. 고리인데 고려 시대는 고려라고 했죠. 근데 고구려 시대도 이미 250년간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나라 이름이 바꿨습니다. 장성이 회의할 때. 근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가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대규모 건설을 종사하는 동시에 수양제는 영토를 확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웃나라를 공격했다고 했어요. 이웃나라. 그 이웃나라가 누구냐? 고리라고 했어요. 이때는 나라 이름이 고구려가 아니었어요. 수양제가 쳐들어올 때. 그리고 무당서 신당서 보면은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이 신당서가 한 개도 안 나와요. 다 고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고구려를 검색하면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금 우리나라 학문 수준,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려라고 나오는 가운데다 구자를 써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학회가. 예. 다음이에요. 1980년 이후는 이게 변합니다. 예.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적당히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살짝 내렸어요.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그걸 아까 이웃나라하고 요동을 세 차례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거 보겠습니다. 거기는 세 차례 크게 고리를 정결하여. 자, 우리가 고구려는 우리 역사가 딱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우리 중동의 역사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수양제 그 다음에 강태종이 쳐들어왔지 않느냐? 국제적인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는 뜻 아니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것은 국내 전쟁이었어. 기가 막힐 것도 아닙니까? 원래 우리 지방 정권인데 우리는 이놈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제압한 거야. 자, 교과서 보니까 아까 이웃나라 쳐들어갔다고 했죠? 아니라는 거야.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제는 고리를 세 차례 점거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방 정권을 진압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교과서 바뀌었어요. 자기 역사로. 다시 말하면 세계사에서 국사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브라는 것은 백두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 따와가지고 야 고구리는 우리 거야. 그리고 맹물도 우리가 뭘 쳐들어보겠어요? 네이버닷컴 쳐보겠죠? 국사제가 안 봅니다. 아니야. 그것은 이 나라가 아니야. 우리 거라. 딱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역사책 찾아가고 국사책 보겠어요? 뭘 찾아보겠어요? 포털 찾아보겠죠? 그 포털이 바이블입니다. 중화권에서 가장 화나권, 이것도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중국어라는 것은 없어요. 중국어라는 것은 옛날에 8개 나라 쓰는 말이 안 통하는데 가운데만 쓰는 용어가 수도가 서안일 때, 낙양일 때, 그 다음에 남경일 때, 북경일 때 다 말이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중국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한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고 우리어고 한어. 그 다음에 차이니스지. 중국어 이런 거요. 모든 학문과 모든 단어 하나의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포털에는 두산 백과를 했는데 몇십 년 전에 만든 백과사는 계속해서 새로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백과사전은 수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부터 중국 국내에서 위키백과는 접속이 차단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중화권에서 한어권에서는 다 바이블 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이블 백과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당군조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공에 있는 사람도 토론하면 그 사람들은 맨 먼저 뭘 본다고요? 바이블 백과를. 근데 그걸 거기에 써 있는 것 갖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당군조선. 당군보사는 순전히 신화 전설이고 믿을 만한 역사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정사에 써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옛 이야기 자체가 터무니없고 조금도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 아까 조금 쇠덩어리를 잡고 피곤하시고 졸고 계시는데 아까 9천 몇 년이 됐죠? 근데 이거 그쪽에서 이거 다 신호라고 이거 학술적으로 다 준비된 겁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연구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신화라고 진짜 역사가 아니라는 게 이미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개인식인 것으로 전해들은 부차적인 이야기를 기재한 것이지 사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안정국이가 동사항목 잘 아시죠? 그러면 이 친구들 동사항목을 이미 다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동사항목에서 뭐라고 했냐? 당군 이야기는 그만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것이 이겼어. 여기까지 연구했어요. 대답하겠어요. 졸지 말고.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역사에서 이미 그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당군의 자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 다 깨무셨어요. 그리고 국자책 뿐만 아니라 일반 포털, SNS 다 집에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작업. 다음에 고조선 중국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 위마조선 두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당군조선은 아까 없으니까. 근데 기자는 자기 나라에서 한 거고 위만도 자기 나라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고조선은 어느 나라 역사죠? 중국 역사. 이것만 논문이 수십 회 나와 있고 책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한두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다음 계속됩니다. 기자조선과 위마조선 두 나라를 앞뒤로 했는데 제후국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속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반식민지라는 뜻입니다. 주의할 것은 문화는 물론 혈연의 속성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속하지 않고
중국 고대의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조선과 한국 중에서는 후세의 날조한 전설에 나오는 당군 조선이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포털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저 원문 다 하겠습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원문 다 여기다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조선 성나라 제왕인 상황 대신 숙부인 기자가 가서 세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자조선을 우리는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기자의 묘까지 만들라고 숭배를 했어. 그거 봐. 이거 우리 속국이야. 그것까지 다 연구했어요. 기자조선을 어떻게 하고 묘원이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내가 프로젝트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한 것이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다 보면 유관쟁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국말을 아시는 분들 오른쪽 위를 보세요. 유관쟁이. 그건 뭐냐면 관련 다툼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기자 고조선을 억지로 전설이라고 웃기는데 그들 반도는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른바 당군조선이라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반도의 신화 전설이 벼랑간 정식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게 지금 거기 포털에 떠 있는 내용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냥 제 글이 아니에요. 거기 떠 있는 게 번역한 겁니다. 네, 다음에. 위만서 연나라 사람이 세운 정권인데 어떻게 이게 조선 역사를? 조선은 뭔 상관이 얘기해봐요. 아니 고구려는 고주몽인데 고조선 사람이 고시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고난 땅을 쳐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원래 고난 고조선에게 삼원강경기에서 고난 땅을 불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를 중국제 하는 건 무슨밖에 안 납니다. 이 문제는 또 믿으면 안 돼. 저는 뭐냐면 중국적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그걸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논문들을 실제로 보시라면 우리가 연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반복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것도 반복 다 해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연구한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고구려 연구한 사람 서울대학에 노태동 교수 퇴직하고 나서 다음 후속 교수 없습니다. 발해 연구하던 송규 교수 퇴직하고 나서 없습니다. 거기는 30명의 30대 모든 학자를 저는 다 알았어요. 내 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모르는 3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에서 85이 있어요. 전체 아니고 그건 청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해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신전, 산동 이런 여러 군데에서 30명을 뽑아가지고 매년 발해 고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보면은요, 우리가 화학만 낼 게 아니라 이게 게임에서 전투라는 것은 역사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투라는 것은 총알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군대 없습니다. 총알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고 신문. 지금 상황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때는 중국 동북지구 첫 번째 소수민족 정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툼거리 1990년대 후기 한국 학자들이 부여는 조선민족의 민족 기원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며 당치하는 말로 억지로 끌어붙여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경강부여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고구리 오늘날 중국 및 한국 조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 및 한국 조선 모두 고구려는 자기 공국의 원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분쟁 지역화했다는 겁니다. 자, 독도를 분쟁 지역화한 자체부터가 나리의 국제재판소에 갔었을 때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끼어들었죠, 여기에. 근데 여기에 포털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자기 역사라는
자기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다 해놨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왜냐? 부여인 주몽이, 아까 부여는 자기네 최초의 지방정권이라고 했죠? 근데 주몽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부여 사람이에요. 아까 기자조선도 그렇고 위만조선도 다 출신 가지고 얘기를 했죠? 보세요. 현도군의 고구리 현이는 오늘날의 신빈형 경내에서 세웠기 때문에 고구리라고 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고구리가 태어나고 세웠던 데가 어디에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토 아니죠? 제가 고구리 영토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 후기의 수도라도 평양의 수도였잖아요. 그럼 거기서 들고 나와줘야 돼요. 남한은 니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을 가지고 완전히 갈라치게 됐어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기원 5세기 고구리는 고리라고 널리 줄였었고 이미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일반화 시켰고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중국 황제로부터 고리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고구리가 망하고 200년 뒤 조선 반도에 나타난 왕씨 고리는 그 개성국이 아니야. 철저하게 찾아내요. 왕의 세운 고리하고 그 이집던 고리를 철저하게 찾아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고리는 조선 반도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리장성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가야지만 육지를 개척해갖고 지금 두만강이 들어오죠. 그거 국왕에서 연구를 해서 또 만들어서 전부 논리적으로 설명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리 정권이 중국 중앙왕조의 지방 행정 조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발휘하면서 이때에 고구리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는 절대 아니었다. 지방 정권이에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 어디시. 예. 그런데 자기의 하나의 행정 구역이 있다는 거죠. 이거요 대단한 논리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네. 다음에. 그다음에 백제. 그러면 우리 백제하고 신라는 그래도 우리 거라는 거냐? 백제하고 신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먹고 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백제는 본디 고대 중국 동북쪽에 있는 부여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조선 반도 서남부에 세운 나라. 백제의 통치 계층은 중국에서 내려간 부여인으로 그 하층 백성이 한인과 다르다. 백제는 660년 당의 신라와 연합하여 쳐들어고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당나라 소식이라는 거죠. 네. 백제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신라는 조선 반도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전설시대에 이런 나라를 세웠는데 계룡 도독부는 당조가 신라 영토에 세인 기마 도독부인데 도독은 신라왕이 맡았다. 당조로부터 개인 도독을 위임받았는데 200년 남짓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통일신라는 개인 도독부다. 오히려 그 이전은 우리 걸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통일신라는 것은 통일도 안 됐죠. 삼국통일이라는 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 해야지 통일이죠. 여러분 역사책에 보세요. 단 한 치에 고구려 땅이라 들어와 있습니까? 그 어떻게 삼국통일이에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배웠던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적군이 나타나서 너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요 위쪽 한 나라는 우리 거야 라고 좀 주장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발해라는 것은 날말족이 주체가 됐다. 이건 고구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고리, 왕건이 세운 고리입니다. 왕건이 세운 그건데 5대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설 때까지 5개 나라가 싸울 때를 5대라고 해요. 이 5대는
후당의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후당 명령의 책봉을 받았으니까 이거 뭐냐? 여기에 속한 지방선거이다. 송나라 때는 고리는 송조 종근 관계의 송의 책봉을 받았다. 송나라에. 그 다음에 요나라 때는 신하라고 이끌었고 칭신 공문을 바쳤고 책봉을 받았습니다. 연호와 역봉을 받들었다. 요나라도 뭐냐? 권속국 안식민지 다음. 그 다음에 금나라 정봉관계를 맺었고 금나라하고 몽골한테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래도 간신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몽골 때는 사실은 남송과 북송 뭐 이런 거 다 없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 이름이라고 지켜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몽골 사람들하고 가서 2천만 원을 들여 학술대회를 했어요. 2007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몽골은 우리가 전 중국을 지배했던 유일한 민족이고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민족이에요. 요나라 후손들 없죠? 다 이민족들입니다. 금나라 후손들 없죠 지금? 청나라 후손들 나라 세운 거 없죠? 다 없어요. 그런데 몽골은 옛날에 지배했던 나라인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원나라를 우리 역사라고 들고 나오라고 해서 제가 주신 거예요. 네. 근데 몽골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270만. 지금 300만 한 도시예요. 우리는. 학자가 부족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부터 역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기 위해서 쭉 했는데 옛날에 연구를 학자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300만이니까. 그래서 5명의 학자를 우리가 내고 그리고 시대별로 쭉 해서 결국은 옛날 지배해가지고 징기스칸은 여러분 전부 몽골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징기스칸이. 광개토 대왕 울진군 독창군이 우리 역사 사람이고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30년 됐어요. 자기 중국 사람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패권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중국의 패권주의 사파입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신하라고 이끌었고 여러분 명나라 때는요 실제로 나라 이름도 명나라한테 얘기해가지고 조선으로 2가지를 보내서 조선으로 해라 그래서 나라 이름 조선으로 했고 실제로 옷 받아서 그 사람도 했었어요. 그럼 청나라 때는 어떻게 했냐? 다음에 청나라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명나라 그 뭐라고 그 포털에 나온 겁니다. 명나라 때는 국왕 이성계 국가 격은 대명천지 숭정이를 대명나라의 하늘과 땅이 대명나라는 숭정이라는 것은 명나라의 연호입니다. 그 연호는 해와 달과 마찬가지고 청주의 번속국가라는 것을 완전히 써놨어요. 하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전부 원문을 중국말로 지금 포털에 있는 걸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쳐놨으니까 중국 하시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번속국에 가보면 번속국이라는 또 가서 처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포털에 들어가서. 그러면 번속국이라는 것은 내정, 외교와 경제 같은 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일정한 정도로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부용 또는 반승국을 말한다. 거기 가면 중국 번속국으로 밑에 조선이 나와 있어요. 조선이 나와 있는데 상한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번속국일 뿐이에요. 우리 역사는 없어요. 지금 보면 무슨 뭐 김치를 파우차이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하는데 그 속에는 뒤에 다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서경덕 씨나 이런 사람은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 문제 동공정 백서를 발표하고 나서
JTBC, 그 다음에 TV조선 전부 특집 마련했어요. 하나도 방해를 못했어요. 못합니다. 현실입니다, 이거. 그 전날까지 제목도 발음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하나, 조영서 박사관 친구가 아마 반영 못할 건데 JTBC에도 상당히 많은 전문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에. 그래, 나하고 뭐, 한 달간 주간 준비한 건데, 프로그램. 이거 이제 통로한다고 그러면 결국 다 하는 거예요. 특집한 한국 경제 못 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방 신문까지 다 스크린을 해요. 그쪽에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중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미 저는 2007년도에 그 해변공항에서 대한항공 딱 세워놓고 1시간 못 떴어요. 밥 때문에. 저 추방식.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런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청나라에서 했죠?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한심하냐면 독립문이라는 게 있죠, 서울과. 이게 일본에서 독립해서 세운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독립문에 가면 큰 돌기둥이가 독립문 앞에 하나 써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영은문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가 보낸 칙서를 보낸 것을 받아 은혜의 대를 맞이한다 해서 영은문을 세운 걸 끌고 비로소 독립운동을 세운 거예요. 독립문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yen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식사대적이라는 거 있죠? 식사대적을 대시한다. 그때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보는 식사를 대적하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식사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치욕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역사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요. 그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독립했다 해서 독립문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본 시대, 지금 거기 가서 보면 독립가를 보면 독립운동 했던 후손들이 그거 쓰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 청나라 지죠. 청일전쟁이 둘이 합해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은 이러한 이익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준이 발효되자 바로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갑오전쟁을 일으켰다. 자, 청일전쟁.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청나라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청정부가 일본과 마관조약, 15세기 조약입니다. 마관조약을 맺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청주와 조선의 정번 관계는 끝났다. 식민지 관계라는 것이 비로소 15세기 조약 때문에 끝나지 그 이전은 다 자기 식민지였다. 자, 지금 근대사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건 고대사이기 때문에 저는 근대사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청나라한테 우리가 3년대 무릎 꿇은 거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것이 좋다,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좋았던 역사는 좋았다고 역사를 얘기하고, 치욕적인 역사는 치욕적이라고 공부를 해서, 다시는 치욕적인 역사를 겪지 않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제가 지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사책 지도를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고조선의 그 옛날 역사를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2333년 BC 2333년부터의 역사는 아까 말대로 당군조선을 얻고
기나조선과 그 다음에 그 이만조선은 자기나라 역사였죠. 이건 우리가 뺏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고구려는 BC 37년부터 AD 668년까지 지방정권이었죠. 근데 고구려 땅 이렇게 우리 역사책에 크게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나라 역사로 같습니다. 다음. 자, 고구려 역사가 그 포털에 들어가면 고구려 시도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고구려가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도 중공이 고구려를 인정하는구만. 그렇죠? 고구려상 백제 신라 고구려 그렇잖아요. 크게 인정했죠? 그러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초한 조선과 한국인의 고유 영토는 초한인의 고유 영토는 요곳이다. 빨간. 그리고 요 북쪽은 예맥계의 졸본 부여 고구려 이것은 강력이 이런데 일본까지 건너가서 쳐들어가서 했다. 요것은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뭐냐? 요겁니다. 딱 적어들었어. 딱 이거예요. 초한인데 고유 영토는 이거예요. 지금 포토에 떠 있는 고구려에 들어가면 이 지도가 떠 있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1917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이 변화를 봅니다. 지금은 유구한 논쟁거리 싹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자기 역사니까 논쟁거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분쟁 지역을 없애버립니다. 아까 분쟁 지역을 만들었죠? 이제는 분쟁 지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백과사전이 옛날 거 30년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백과사전도 수시로 바뀌어요. 정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발해 668년부터 927년까지 이건 전국 기미 지배 반식민지였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663년 당나라 계린 도독부가 설립은 이게 지금 중국 역사 지도의 1991년도에 나온 역사 지도이고 여기에 보면 계린 도독부 나와 있죠. 계린 도독은 중국이 임명한 당나라가 임명한 왕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 이거 뭐 한국은 우리 거다 하고 당연한 거죠. 지방 정권이니까 전부가. 그 다음에 고려, 송, 요, 금, 원, 명관의 종번 관계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조선, 명청은 번속국에 있었다는 건. 자, 우리나라 역사는 다 원당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나온 가장 많이 본 백과사전. 결론부터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훔쳐간 자기 역사로 만든 BC 2333년부터 AD 927년까지 3260년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번속국가로 전환한 역사는 623년 계린 도독부가 세워져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진 1895년까지 1272년은 반식민. 찰나는 5천 역사를 이렇게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다음에 시진핑과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그 회의를 했었을 때 이 트럼프가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시진핑을 만났더니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 10분간 강의를 하더라. 나한테.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터뷰를 보면 그런데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시진핑이가 얘기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까 말한 포탈에 나온 이 얘기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미국하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 한국 얘기를 합니까? 이건 전부 우리나라 역사라고 합니까? 이것은 뭐냐? 한국 손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식민지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다이도 백과사전에 나온 앞에 말한 이런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역사를 외국에서 쓴 것인가? 이미 중국 역사로 일반화되고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다 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9년에 대체적으로 동북공립이 끝나고 2016년에 마무리라고 국사화가 다 끝나고 2016년. 근데 사실 저는 2009년도에 입사를 해서 산속에 들어 3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저는 거기를 떠났었어요. 다 떠나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기사를 딱 보고 굉장히 불길했어요. 그래서 포털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동북공연 끝나고 역사는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100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고 자, 다음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십니까? 이것만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12시 3분? 30분까지니까. 그 안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먹어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슨 막든지 찾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뭐 했어? 그동안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빨리빨리 좀 넘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침탈 단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1단계는 역사 침탈 논리 형성, 그 다음에 2단계는 1차 국책 역사 침탈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2차 국책 역사, 이게 동북공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동북공주에서 침탈한 놈을 다른 역사로 만드는 단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동북공정백서는 제가 무료로 전 국민들 이 책을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책을 돈을 주고 팔아요. 그런데 이런 백서를 내지를 않아요. 왜냐? 자기는 또 거기다 부역을 했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값을 얼마를 정했냐면 100원. 그 100원은 내가 다 돈 내고 무료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사 침탈 1단계에서는 이게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 개발, 사회 경제 5개년 개발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용의지도하게 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따능이라는 사람이 1996년도에 사회과학에서 고구리 문제를 중점 연구과제로 정식 채택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개입이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고구리 연구소가 설립됩니다. 1997년에 동북사범대학의 병강사지 연구 중심이 설치됩니다. 1994년에 저는 고구리 연구소를 이미 세워서 이 문제에 나름대로 대비를 했습니다. 2000년에 9차 사회경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결과가 나온 게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이라는 책이라. 이미 동북공정 하기 전입니다. 이거. 이때 이미 중국 고구려사 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중국 당나라책 다 중국 한나라사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네. 근데 왜 고구려사는 중국을 붙였을까요? 자기 입장.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국가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해가지고 책을 낸 것이,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이 번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국이 쓴 고구리 역사라고 책을 번역해서 냈습니다.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넣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바로 이 사람이 망가진 거죠. 이 사람은 원래 몽골사를 전공한 사람. 저는요, 그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얘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 돈 안 먹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최근 중국 다니면서 소위 동북공정 앞잡이 같은 10명들은 다
같이 먹고 자고 심지어는 설날 우정때도 그 집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도 왜냐? 그래야지 그쪽에 뭐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줘가지고 한국에 초청해서 이들 얘기를 해야 한국에 가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국공정이 중국이 우리 역사를 자기 거라는 걸 우리나라 알게 돼요. 저는 알리는데 내가 그랬다는 거 안 믿기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공정 일단계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작이 됩니다. 동국공정이라는 원래 이름은 동북변경의 역사와 현황 시리즈 연구공정이라는 말인데 그냥 줄여서 동국공정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공정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뭘 만들 때 만드는 과정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공정은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동국공정인데 그 동국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회과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대입해요. 동북 3성, 길림성, 요령성, 흥정과학성위원회 이 만주인 독립 흥정과학성, 요령성, 길림성의 인구가 1억입니다. 1억. 그냥 만주에 있어 뭐 한성이 있고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에요. 1억이에요. 1억 인구. 거기에 공산당 소위 위원회 선전부에서 다 개입했습니다. 공산당 선전부라고 하니까 나는 이게 뭔지 대단한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공산당 지방의 공산당 선전부 부부장의 저녁 한번 대접을 받아봤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선전부는 우리는 선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공산당 노선의 대안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런 걸 갖다가 끌고 가는 데가 선전부예요. 바로 거기서 동국공정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국공정이 학자들의 학술 연구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영토와 국경에 대한 핵심 목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국공정의 전문연구원위원회가 설립돼요. 거기 5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정치의식. 여러분 우리 학술연구원 이런 거 들어갑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애인 치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데 치안을 배우는 것입니다.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병지역 지역의 안정이라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학술적으로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대세의식, 다민족 통일 국가라는 대세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대세의식이에요. 다민족 통일 국가 아까 말했죠. 55개 소수민족 플러스 한족 이걸 하나의 민족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제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이론적인 배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선민족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를 다룬 것이지 만주는 우리 땅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책임의식, 정통의식 이 공정의 연구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거예요. 자, 2차 동국공정에 대한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마대정이라는 사람은 항상 낍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일을 좀 끌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보규라는 사람인데 이건 지방 공산당 길림성 선전부 부부장으로서 모든 일을 현장에 학술적인 것은 경찰하고 나와가지고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소위 학술, 정치, 중앙, 지방 모든 걸 아울려서 했었던 그야말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동북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정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왕낭님이라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왕낭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공정은 학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부석이 김철수의 조선주입니다. 김철수가 뭐라고 그랬냐? 동북 병강 문제는 학술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영토, 강역, 주권 같은 중대한 정치 문제다. 우리는 학술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의 보전, 국가의 안전, 변경 안전, 민족 단계를 방향을 위해서 이 연구가 중요하다고 긴박함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학술적인 문제를 다음. 그리고 동북공정이 끝나면서 1차의 발해를 자기 나라 역사로만 발해 국사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국 고구려 역사 총론이 나오는데 송론이 나옵니다. 이걸로 사실상 동북공정 시작하기 전에 중국 역사는 이론적으로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과정인 것이지 그 전에 기본적인 핵심 연구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동북공정 보고서라고 번역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 동북 병강연구 고대 민족 발전상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많은 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일성 중앙대학 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북동대학 교수들하고 한국 교수들하고 학술대회가 있어요. 학술대회에서 그 조건이 뭐냐면 평양 측에서 절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렇지 정치적인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있죠. 자기들은 난감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 발표했어요. 발표를 하니까 왜냐? 나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문제라는 거죠. 발표를 했어. 그때 동아일보 기자로 따라왔던 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자, 서규수 교수가 보니까 우리 역사 다 자기 거라고 중국이 그런다는데 북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요 최고의 학과가 의과대학이 아니에요. 법과대학도 아니에요. 역사과하고 철학과. 여기에서 강좌장이라고 그러면 학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럼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런 과목도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럼 니들은 의견은 어떠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난감한 질문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치적인 교수가 딱 나와서 중국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중국 역사가 되느냐? 자, 대답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기가 막힌 정치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또 만나면 이제 다 됐다 어떡할래? 이제 다 됐다 어떡할래? 요건 뭐 발표할 문제가 뭐 쉬운 문제가 아닌가면 2007년부터 그쪽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모든 자료를 줬어요. 저녁에서 안전부 쪽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2004년 KBS 해설위원으로 평양 갔을 때 거기 직원이라고 했던 사람이 왔더라고요. 저녁에 와가지고 선생님 강의하신 것 좀 달라고 해서 내가 노트북에 있는 모든 자료를 거기다 다 줬어요. 다 줘가지고 그쪽에서 연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쪽에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남한하고 모든 거래가 끊겨서 그걸 할 수 없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2003년 10월 10일 KBS에 한중 역사전쟁 고구려는 중국사입니다. 여기 저는 그때 당시 이때부터 진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저입니다. 이 문제를 전쟁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썼고 역사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광국, 전국, 국회, 학계, 기민단체, 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2004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너무 한중강에 심각하니까 왕이 부부장이 한국에 옵니다. 이때 예, 한중 두 나라가 외교부서를 통해서 학술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학술적.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이브했습니다. 예. 중국은 당시 고구려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적당히 학술적인 과정에서 조용히 우리나라는 조용해집니다. 예. 그런데 6개월도 못 가서 예, 조용해지는데 다음을 보세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합니다. 고구려가 중국 세계문화유산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홈페이지에 고구려를 삭제해버리고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 난리가 났어요. 우표를 발행하고 뭐 자기 역사를 하려고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뜨거워지니까 또 우다웨이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5가지 무도 합의를 환봉해서 고구려문에서 완전히 수면화해놓을까 잊어버립니다. 자, 무도양의 5가지는 뭐냐?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학술 교류를 위해서 조속히 개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죠? 학술 교류를 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발표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고구려 연구재단이 만들어졌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학술적으로 이건 우리 거라고 주장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생긴 게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자, 그럼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표가 다 넘어가서 복사가 됐는데 발표를 안 하길래 제가 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과정을 제가 백서에서 밝힌 것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는데 자꾸 내가 오늘 기기용으로 제도홍보를 강의대로 밥을 바꾸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밥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밥 안 먹고 쓴 글이니까 쓰기도 어려운데 듣는 분들은 좀 참고 들으세요. 예.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중 플레이. 학술이란 이중 플레이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이미 걔들은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학술적으로 하자고 한 겁니다. 예. 앞으로는 중국 사회과학은 중국 병역사 연구 중심이 해가지고 딱 한국으로 만납니다. 그는 사회과학은 과학연구소, 민족연구소, 보건연구소, 세계연구소, 청사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딱 앞에 포진이 되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딱 뒤로는 중국 공산당 빌림성 위원회 선전부, 빌림성 사회과학은 각 대학의 연구소, 각 대학의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소들이 합쳐가지고 조금도 그치지 않고 뒤로 계속 이거 항의하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항의했으니까 이건 지방에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방에다 대고 내가 안 부르세요. 당신도 지금 중앙에서 학술적으로 회장해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니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딱 그러니까 이거 뭐 중앙에서 뭐 그래라고 쓴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슬슬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국가팀이 혹은 지방팀은 계속 해놓고 앞팀은 싹 내고시셔 하고 이렇게 되고 이중 플레이. 자, 어떻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가 다음으로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2004년도에 이 휴전을 하는 거예요. 휴전을 하고 그냥 떼담을 하는 건데 이건 수도권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수도만 빼고 다 뺏긴 산에서 그 자체에서 휴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까지 쳐들어왔다는 걸 몰랐으니까. 무슨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1차 한중학술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팀이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김정배 이사장, 그 청자했던 이 사람들 해가지고 한국 학자들 해가지고 10명이 나가. 그러면 그중에서 학자들이 나와서 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토론돼야 되겠어요? 동북공정은 말도 안 된다. 거조선은 우리 역사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다. 발해는 우리 역사다. 부여는 우리 역사다. 해야 되겠죠. 너희들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틀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디귿자도 안 나왔어요. 동북. 디귿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럼 무슨 짓을 했느냐 가서 고구려는 아름다운 나라고 수도는 어디다 세웠고 이따위 소리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나중에 그렇게 5년간 끄네요. 끌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끌고 나서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국과 다 논의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거의 부역을 하고 아리바이를 성립시켜줬고 역사 왜곡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거죠. 그걸 우리나라가 예산을 갖고 쓴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역사재단이 했던 거. 자,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준비한 학술 교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의 관점을 밝힌다. 관점이 다른 쟁점이 있으면 좁혀가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부동존의를 하고 화의부동한다. 이 부동존의와 화의부동에 대해서 화의부동에 대해서 자세한 책에 써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국 외교의 기본 모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그냥 내버려둬. 뒤로 미루. 그러면 고구려나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뒤로 미루. 그 다음에 고조선이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 그건 다르죠. 뒤로 미루. 그리고 고구려는 어디서 생겼고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지방에서는 이론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두로 딱 나눠가지고 A, B 팀이 나눠가지고 우리는 가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 고구려는 좋은 나라로. 아, 근데 우리 중국 학술대회도 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공개하라는 게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2번 신청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부동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편의 논문도 동북공정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동북공정 논리로 쓰인 논문도 인용조차도 안 했고 그래서 역사 전쟁에서 빼앗긴 땅을 찾지 않고 강산의 아름다움만 노래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2004년 그런데 지방 대표들은 어땠느냐? 길림성 선생 뒤에서 이 1억이 뭔 짓을 하고 있었느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문제 학술 토론회 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무려 103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사지라는 동북공정의 논문을 싣기 위해서 그것이 2004년도 1월에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서북사지라는 게 있었어요. 위구르족을 먹기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프로젝트 끝나면 학술지도 딱 빼라지. 구할 수가 없어. 이것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학술적으로 확실하게 잘 있어. 그게 딱 성공. 이것을 제대로 분석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 분석이 나왔어요. 여기에 나온 약 1,500편의 논문을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5명이, 6명이 나와서 이 문제를 분석해봤습니다. 했더니 끝났어. 자, 그 부분
오늘 좀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4년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자 여기 보면은 이 학술지를 회장이 되냐면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장로구인데 이 사람이 길림성 선전부 보부장, 공산당 선전부라는 길림성 공산당 선전부예요. 공산당에서 맡아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백두산을 다루는 장백산 문화 연구회도 맡았습니다. 그쪽 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 거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 무슨 조직을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고 어떻게 우리는 안 해야지 전술 전략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투를 한다고 때 역사전쟁을 할 때 이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근데 앞에다는 군을 내보내고 뒤에서는 딴짓 잡고 있었던 거죠. 아까 이 서북사지를 이어서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사지 쭉 해서 보면은 이 동국사지의 그 학술 잡지죠? 동국사지. 네, 학술 잡지에 학술적 대결에서 학술이란 무엇이냐?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술지니까 학술을 목표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동국의 역사와 영토를 연구하는 전문 학자와 독자를 연구하면서 고구려 및 동국 역사와 영토에 관한 학술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마르크스주의 역사관과 조국관, 민족관을 견인하면서 이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학술이 아니에요. 특히 고구려 연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이것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사회과학의 영예,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헌. 이건 학술이 아니에요. 자, 2005년도에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학교를 때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술지에 못 들어갔어요. 연락도 안 받고 그냥 비밀로 했어요. 철저하게 중국하고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교가 왔어요. 나와 친한 친구들이죠. 근데 그 사람을 나는 호텔에서 만나야 돼. 나가 이사인데도 그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시켰어요. 왜냐? 나는 발표를 안 시키겠지만 그냥 참석해서도 저는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로 볼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 차단시켰어요. 다음. 자, 국가팀이 이제 한국과 비공개에서 막 소문나서 회의를 하고 그러고 잘하자 하는 동안에 뒤에서는 벌써 동국사지에 논문이 48페이지나 발표됐습니다. 2006년은 학술대가 없었어요. 이것도 더 웃기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원자범 총리, 푸틴터 주석 이런 사람들이 노 대통령 만나가지고 구두 양해상 존중한다, 구두 양해상 약속 이해한다 해놓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점검하고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사단장이 교체되고 그 사단조사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중공군이 쳐들어서 압록강에서 싸워야 되는 사전을 갑자기 사단장 없애고 사단 없애고 거기다가 해군을 갖다가 압록강에다 보냈다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그럼 지는 겁니다. 예. 자, 그게 무슨 얘기냐? 2005년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야. 이때는 고구려 연구재단이에요. 그래가지고 2006년 고구려 연구재단을 해산시키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해서 흡수 통합합니다. 전쟁 중에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지도 하느라고 이 한유 학술회를 열자고 했는데 학술회가 열리지도 않아 버렸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짓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본사를 연구하는 팀이야. 그 다음에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팀과 일본사를 연구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 총리가 대국을 내놓는다고 막 그래야지 돈이 막 물쏟아 있어. 전부 그 짓들 바꾼 싸움이 있어.
그렇게 싸우거나 말하거나 그쪽에서는 또 너무 마음에서 그냥 목사님 다 걸려듭니다. 그쪽에서는 화장하자 절대 안 하겠죠? 네, 절대 안 합니다. 뒤에서는 쫙 돌아가는 겁니다. 넷째는 2차 국제 역사 침탈 추진과 완성.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2009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7년이 되니까 하도 안 하니까 대통령이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하자. 그러니까 니들아, 니들 사람 원래 우리 할게. 근데 안 한다고 본 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해 만에 2년 만에 3차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2007년은 바로 동북공회의 그 뒤에 끝난다는 게 있어요. 이제 끝나지 않고 2년 연전을 전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2007년에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술대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술 저장 없이 형식적인 학술회의를 한번 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거역사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전부 나서가지고 2007년에 다 끝났다고 했어요. 2007년에 다 끝났다고. 그런데 내가 아까 그 동북사진을 분석을 해보니까 천만의 말씀 다 끝났어요. 2009년까지. 중국은 모든 것을 1년부터 시작해서 9년의 마지막 해에 모든 것을 결산합니다. 이런 중국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네. 그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2007년에 끝났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북공이 끝났다는 게, 자, 끝나는 게 중요해요. 역사를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끝났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자기들이 인물 다 한 것처럼 모든 책들이 뭐예요? 모든 책들은 뭐예요? 아, 2007년에 끝났어요. 자, 제가 표를 만들어봤어요. 동북사기에 나온 책들을 갖다가 논문 211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시향의 2009년부터는 발행연도 전문가론단, 학술론단, 연구소, 고대사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와요. 이건 전부 연구를 한 겁니다. 국가 프로젝트.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하나도 없어지네요. 여기서 125편만 딱 나오면 없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같은 학술지인데 고구려 발해역 문제연구, 동북 역사연구하고 여기서 또 갑자기 전혀 다른 걸로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동북공정이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는 그걸 구치기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분석, 제가 학술적으로 거기 논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2007년에도 역시 그렇게 못하고 넘어가세요. 네. 2008년은 동북공정 마지막 해가 7년째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을 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좌판을 뭐 이따지도 하고 있었어 그랬어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들어왔어요. 이명박 정부는 들어와서 4차 한중 학술회의로 똑같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동북사진을 보면 어쨌든 간에 2009년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에 끝났다고 그냥 우리 손 털고 있었대요. 어떻게 끝느냐고 발표해야죠, 얘기들은. 발표 안 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2006년에 동북아역사전의 초대 이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 설립니다. 지금 중국어 역사 싸우고 있는데 일본 학교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육군이 압록강에 싸우고 있는데 해군 제대를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대사를 가지고 역사 전쟁이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사 정보잖아요. 초대 이사장으로 하냐면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무총장은 다 외교부에 있어요. 외교부는 뭐예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한중 관계 조용조용히 이러고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는 거죠. 국민들이 떠들지 않도록 시키는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쇼와도 이게 사고총량 외교부에서 나갔죠. 그다음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래도 독도 연구소로 아니 지금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독도는 문제가 아니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건 어떻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장이 시일 때 한일 관계다 전공. 그 뒤로 단 한 명도 고구리사나 중국사를 전공을 하는 이 사장이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는 놀랍게도 영국사를 전공한 여자가 이 사장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해라는 겁니까? 안 해라는 겁니까?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사진입니다. 김홍덕 초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동북공정에 앞장서서 주회선에 싸워야 될 사람이죠. 그럼 여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할은 역사를 오해한 국민들의 흥분을 막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비상적 역사에 대한 오해에 따른 흥분을 막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합니다. 2005년은 한중일의 역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밀었던 때였습니다. 2006년에 좀 잠잠해졌고 2007년도 현재로서는 큰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차근차근 일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왜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싸울 생각도 없었고 싸울 장군도 없었고 이건 전술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그냥 그쪽에서 어떤 그야말로 마타도와 작전으로 학습으로 해자한테 딱 응해가지고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럼 끝난 겁니다. 또 그쪽에서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네. 다음. 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흥분을 막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총력을 다해 전쟁을 마무리하고 2009년 동북공정을 완성하는 것을 자축하게 됩니다. 한중 역사전쟁은 중화인민국의 이른바 학술적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 총 한 방 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침탈이 한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차분하게 역사 문제를 논의하여 완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들은 역사 침탈 2007년에 전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제가 이것을 내가 처음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몇백억인데 예산이 공부했습니다. 거기 돈을 타가지고 학술을 논문을 발표했던 사람이 동북공정 언제 끝났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동북공정은 이렇게 끝났다고 발표한 첫째 번 발표문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2009년 동북병가의 역사와 문화학술연구 토론회. 이게 동북공정인지 몰라요. 아까 동북공정 줄인 거라고 그랬죠? 이게 2009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기림성 장춘에서 열리는데 중국 사회과원, 노령성 사회과원, 기림성 사회과원이 주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2009년도 항상 10년 단위에서 9년 되는 모든 것을 총 결산합니다. 바로 그 결산하는 회의 다음. 자, 여기 보면요. 거기에 이제 토론회에서 종술이라고 해서 종합한 보고서의 내용을 그 동북사진에 나와 있어요. 동북사진은 동북공정을 전체적으로 거의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회의 참가자들은 중국 사회과학원과 동북상상이 연합하여 조직한
중대 연구 과정인 동북병강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속 연구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동북공정이 몰랐고 우리 앞에 모르는 사람은 뭐 다른 회의 했나 보다. 동북공정 역사. 그래서 제출됐다.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이래 각 방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집중하여 역사에서 의심되는 문제, 현실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여 중간 보고입니다. 중국 고대 강역 이론, 중국 민족사와 지방사, 동북 병강 지역의 문화,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및 중조 광리사 같은 방면에서 모두 검사를 넘는 진전을 이루었다. 연구 수준이 꽤 높아졌고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동북 병강의 역사 문화 연구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게 되었다. 학술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력을 갖는 연구 성과를 출판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본적으로 예정된 임무를 완성하고 기대했던 목표에 도달했으며 동시에 동북병강 지구 사회의 안정과 기업의 경제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렇게 동북공정 완성과 완료를 정식 선언했고 성공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뭡니까? 기억했다. 2009년에 완전히 그런데 수백억을 받아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찍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산에서 내려와서 몇 년이 돼, 10년 이상 지나간 뒤에서 이거가 말했어요. 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동북공정 2009년 끝난 놈을 2007년까지 일반화시키고 국사화시키고 해야겠죠? 그 과정이 시작되고 2017년에 국사화가 끝난 뒤에 이 학술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 문 닫습니다. 확실히 목적성이 있는 학술지죠. 3000년 역사를 도둑놓고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왜 우리는 역사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불이 나도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간 한국 역사전쟁은 첩배로 끝났고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불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쪽에서 나오려고 그냥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끓는 물속의 개구리입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속에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튀어나오면 되겠죠. 근데 막 천천히 뜨뜻하게 끓는 물에 넣으면 모두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 죽어가. 딱 우리나라는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1869년에 영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험에서 독일의 생존자 프레데릭 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가 제거된 개구리는 서서히 끓는 물에서 탈출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통에 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원자는 개구리는 25도에서 탈출을 시도해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뺏기고 있는 뇌가 있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탈출하기 위해서 뛰어야 돼. 근데 뜨거운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여러 방송국에서 했는데 방송국들이 너무 전국 자본에 해가지고 발표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신없는 백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고 또 정신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백성을 낳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저도 지금부터 나이 많으시고 저도 81세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슨 일을 가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가 지방 정권이라는 것만큼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친 게 1000번이 넘어요. 그걸 다 뽑아서 지금 표를 만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무슨 고려왕 뭐해서 책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방 정권을 해서 자기 지방 정권이라고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사론을 만들어야지. 니들 틀렸어.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거 이거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론을 만들어서 이것은 너희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1, 2년 내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놈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거 붙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인질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게 임금은 도망가. 그럼 이것을 구해내는 의병들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끌어내고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병들이 필요할 때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이런 사실을. 그럼 처음 들은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동국공장 얘기는 들어봤어. 어때? 그런 거야. 국가에서 그때 뭐 잘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걸 막고 있어요. 중국 측에서 지금. 그리고 나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매스컴이나 내가 이게 동국공장 백서를 냈을 때 이 백서를 기자들한테 다 보냈는데 읽어내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900페이지 읽고 기사를 쓴 기자가 있을까요? 기사를 써준 것만 되겠죠?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